1년을 찍다가 본의 아니게 끊겨서 다시 이제 뭐 2탄 아닌 2탄에 찍게 됐네요. 그래서 그 작정하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돈. 그 돈의 가치에 은근히 우리 사회는 공짜 내가 돈을 안 내고 뭔가를 갖고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코드 슬쩍 찍거나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돈이 있는데도 어떤 궁금한 거예요. 안 걸리겠지. 한 점포는 이제 그 텔레비전 같이 모니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없으니까 안 찍히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돈까지 이렇게 끼워 넣는 흉내까지 내요. 돈이 있는데도 안 내고 그거를 이제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거를 그냥 먹고 싶은 거야. 그냥 왜 먹어요? 그래서 큰일 나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거 걸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저는 제가 웬만하면 안 혼내요. 그냥 근데 저하고 아이들이 이제 협상을 해서 끝내려고 많이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한 명이 또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갖다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핸드폰이 없어서 저쪽 가서 빌려서 전화하고 나한테 본인하고 제가 그 6학년 아이인데 둘이 뭐 이렇게 협상해서 이래 하니 뭐 하니까 그럼 저기 하겠다고 부모님은 지금 안 계신다고 맨 처음에 얘기했다가 할머니만 있다고 했다가 부모님 전화번호도 그랬고 없다 하고 계속 이제 변명거리를 찾아서 해도 그 애가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는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건 짐작하지 마. 제가 걔하고 학생하고 미성년자하고 해결을 안 해요. 걔를 혼내지도 않고 그냥 이래해서 이러하니 뭐 만약 부모님하고 연락이 안 되면 그냥 경찰서에서 같이 만나야겠다. 어쩔 수 없다.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이제 여튼 끝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딴 전화번호를 이제 빌려서 저한테 문자를 대뜸 또 보낸 거예요. 제 액션이 그냥 대충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엔 변명을 하죠. 예전에 뭐 5,000원을 두고 가서 그때 2,000원어치 사가는데 5,000원을 두고 왔으니까 3,000원어치 물건 이번에 가져갔다 하는데 3,000원어치도 아니었고 이번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전에도 좀 의심스러운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아이스크림 2개 찍고 예전에 사갔는데 지금 그때 하나밖에 안 가져갔다. 지금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계속 돈을 안 내고 그냥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걸렸는데 이제 네, 얼렁뚱땅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너무 엄해서 조금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너무 혼날까봐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우선 아이를 못 믿니 저하고 뭐 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자는데 화면 보고 솔직히 저는 그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저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을 키우지만 그 아이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오늘도 현명한 부모가 되자 이렇게 다짐하고 더 좋은 방법, 부모로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걔한테 다시는 뭐뭐 하지 말라도 의미 없고 그거는 그 가정에서 가정 분위기 그 아이가 어떻게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없어서 저는 그냥 맨 처음에 걸린 애들은 앉혀서 좀 부모님이 뭐 데리고 와서 이제 죄송하다고 해라 뭐 하는데 그때 뭐 듣고 앉아 있었는데 반성문 하고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최대한 안 만나고 다시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걸렸을 때는 아주 엄하게 그러니까 사실을 엄하게 감정적으로 막 네가 왜 이러냐 하면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실은 너의 행동은 이래서 다시 이런 거 하면 큰일 날 이런 거 다시 재범이 안 일어나게 아이들 재범은 한번 처음에 엄격하지 않으면 진짜로
두 번이 세 번 되고, 걔도 이제 처음에 걸린 게 아니죠. 제가 봐도 몇 번 많이 했을 거예요. 오다가 그냥 친구들한테 겉뻥으로 그냥 내가 옛날에 돈을 넣었는데 먹어도 되니까 하나씩 먹어 하고 수시로 와서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내일까지 연락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선 아이랑 충분히 얘기해 보시고, 그걸 너무 아이를 쥐잡듯이 혼낼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잘못된,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잘못된 판단은 이렇게 바로 세워서, 얘네들이 살아야 되는 세대가 그런 거예요. 우리 세대는 참외설이 뭐밤 시골에 갔는데, 우리 같은 이제 성씨 그 산이에요. 그런데 밤 줍는 걸 되게 제가 좋아해요. 줍는 거. 산밤도 좋아하고. 그래서 엄마랑, 이제 엄마가 저기 명절에 밤이에서 작년인가? 산밤 주우러 같이 가자고,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거 좋아해요. 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감성적인 게 남아있어요. 살구 죽고, 살구 같은 게 이제 먹지도 않는데 있으면 죽고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주우러 갔는데 그 산 주인, 우리 같은 성씨 집안이에요. 집안에 이제 뭐 손자 손녀끔 되겠죠. 같은 집안 사람인데도 와서 이제 줍는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삭막하다 하고 내려왔는데, 예전에는 뭐 설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재미고, 또 사춘기 시절 학생들이 뭐 껌을 씹든 안 씹든 모여 다니면서 너 네가 이렇게 하나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재미일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얘네 세대에는 쉽지 않은 시대예요. 하물며 음악도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복사해서 막 듣고 그랬잖아요. 저희 시대에 90학번, 제가 95학번인데 90년생 그 알잖아요. 그 응답하라 그 시리즈 우리 시대잖아요. 그때는 뭐 불법 다운 뭐 너무 좋은 거죠. 안 사도 되고 해가지고 보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점점 그렇게 잘못했다가 구글에서도 뭐 제약이 있고, 뭐 노래도 함부로 이렇게, 우리 아들 말에는 뭐 저작권 있는 건 함부로 갖다가 이렇게 올리거나 배경음악으로 써도 제재가 있고 그러잖아요. 하면 앞으로 그런 장치들이 워낙 보강돼서 하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재미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제 저희 점포에서 일어난 건 아닌데, 한 점주님이 이제 그 아이스크림 점포를 자기 거주지 근처에 차렸는데 그 공교롭게도 저도 이제 거주지 근처에 점포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한 명 아이가 이제 그 핵심 장난감은 뭐 키링 같으면 키링만 뜯어가고 나머지는 놓고 가는 거죠. 걔 딴에는 또 자기는 전체가 훔쳐간 건 아닌 거죠. 그 안에 있는 것만 뜯어간 거죠. 근데 그 같은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점포도 오고 나 볼 때는 이게 눈을 처음 걸린 다음에는 이제 눈이 흘깃흘깃해요. 하지만 그 애조차도 우리 단골이고, 우리 편의점 단골이에요. 어리지만 그 애조차도 저는 엄격하게 했어요. 걔한테 그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몇 개 뜯어서 가져갔는데 제가 다시는 그러지 못하고 물건값에 얼마를 해서, 그게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물건값에 비하면 물건 몇 개를 살 수 있는 가격이 하니까 억울할 수 있죠. 부모 입장에서 딱 문자 보자. 그래서 이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금액적인 것 떠나서 이러면 내가 하나 2,000원짜리 2,000원짜리 탐냈다가 2만 원을 이렇게 잘못해서 보상비로 들 수 있구나. 그거를 걔한테 좀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라는 관점에서, 상황에 따라 어떤 애들은 정말 유치원생 같은 경우가 이제 와서 실수를 한 경우에는 부모한테 이제 다음에는 직접 갖고 와서 계산하는 걸 가르쳐다. 그 애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물건값만 그 물건값도 안 받고 괜찮아요 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는 그렇게 인식을 해요. 이렇게 걸렸을 때 뭐 한번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단골 고객조차도
엄격하게 문구도 이래 이래 해서 다음에 저 부모님이 이렇게 한 다음에 저도 이제 좀 찔리는 거예요. 우리 단골이고 편의점에서도 단골이고 무인점포도 단골인데 얼굴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내가 또 이렇게까지 이제 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이제 부모도 기분 나빠져서 우리 점포 안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안 그래요? 뭐 우리 편의점 안 오고 이제 아주 딴 데로 가면 어떡하지? 뒤에서 욕하겠지? 같은 동네니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은 이제 와서 제대로 부모가 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저한테 인사도 하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아이들 볼 때 이제 더 전에도 줬지만 뭐 장난감 딸린 거 있으면 아이들 이제 이게 챙겨주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애가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안 받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들 손님이 편의점에 워낙 없어서 5명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올 때마다 이제 사은품에 붙어 있는 장난감도 있고 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뭐 돈 싸게 받고 팔면 뭐해요. 그런 거 이제 다른 것도 그렇고 고객들 나눠줄 수 있으면 최대한 딴 어른들까지는 많이 못 챙겨드려도 자라나는 신상들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눠주려고 하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안 받아서 아유 좀 애가 서운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도 모른 척 하고 있어요. 끝까지. 직접적으로 만나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전화로 부모님 통해서 한 거고 부모님한테도 이래 이래해서 애한테 부모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점포에서는 이제 학교 자기 거주지 근처에 점주님 근처에 차렸는데 바코드를 덜 찍고 가서 이제 범인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이제 같은 학년 같은 반 학부모였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런 학부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아요. 의외로. 나는 그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할 것 같아요. 제가 그 학부모, 걸린 그 학부모.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발뺌을 하죠. 의식하고 물건을 가져갔어도 뭐 5천 원에 할 거 4천 원에 가져갔다고 해도 1,000원밖에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 범죄, 그 사실의 그 상황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 다른 거 그래서 아이들 보는데도 그게 소문이 안 날 것 같지만 붙여놓고 그 사람을 찾았다고 하면 소문이 붙여져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네, 너희 엄마 저기 있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용서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리니까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러면 아이들 실수로 이래 이래서 했대 하면서 그것도 아이들조차도 뒷말로 나오고 동네에서 이러는데 어른이 그랬다고 하면 진짜 그뭐 몇십만 원짜리도 하고 몇천만 원도 아닌 그 1,000원, 2,000원 공짜로 먹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너무 창피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성인분들도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점포에서는 이제 모구모구 큰 거를 이제 사장님이 갖다 놓으셨는데 계속 팔려 나가신 줄 알았던 거죠. 네, 바쁘셔서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편의점을 여러 개 하시는 분이지 무인 점포는 좀 가볍게 좀 하세요. 자주 이제 들여다 이게 하기가 체크하기가 쉽지 않으셨는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이제 음료수를 막 꺼내서 그냥 먹는 거 계산하는 흉내도 안 내고. 그래서 언젠가는 걸려요. 그래서 어린이든 뭐 성인이든 여기에서 물건을 100원짜리를 갖고 갔든 200원짜리를 갖고 갔든 그건 범죄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이제 무인이니까 더 엄격해야 되고 무인 매장에서 의도적으로 뭔가 한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카드를 누가 뒀는데 그걸 빼가지고 고의적으로 딴 데 가서 쓰거나 또는 거기에 계산을 잘 못해서 돈을 두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1,000원, 2,000원. 그런 거 이제 학생들이 또 와서 이제 이게 막 길거리 떨어진 돈이 아니라 거기 엄격하게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도 그걸 가져가거나 하는 행동조차도 제가 뭐 게을러 가지고
그런 경우로 이제 CCTV 볼 시간이 없어서 안 돌려보는 이상, 뭔가 꺼림직한 거는 이제 찾아낸 이상 그냥 절대 안 넘어가요. 끝까지 뭐 얘기해서 그 얘가 그렇게 잘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00원, 2,000원 가져갔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점포에 그 서랍까지도 두져요, 진짜로. 그래서 어린이들 이제 그런 나중에 걸렸을 때 좀 창피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심각한 범죄라는 거 인식하시고 이걸 보는 다른 성인분도 본인도 이제 정말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의식 자체가 없으셔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관용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한 행동,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소문에 의하면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인데 교회 끝나고 그 창피하잖아요. 교회 가서 이제 하느님하고 모임 오래 만나고 점심도 비싼 거 같이 먹고 막 술까지 마시고 우리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즐겁게 드시고 그냥 가는 게 맞지. 거기 앉아서 그냥 음료를 이제 쌓아놓은 게 있는데 음료를 뜯어서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가다가 또 들고 가고 또 하나 이제 가다가 보니까 한 손만 이게 팩 6개짜리 들고 가니 서운하니까 다시 와서 또 다른 거에서 2팩을 들고 가신 거죠. 전화해서 어떻게 금방 찾아냈죠. 사실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제 뭐 카드사 전화해서 다른 경로로 해서 찾았지만 마음은 경찰서에 그냥 신고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 분은. 근데 내가 귀찮아도 그분을 위해서 조금 그것까지는 양해하지 하고서 시간이 걸리든 해도 이제 뭐 카드사 통해서 뭐 지인 통해서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지인 통해서 연락이 왔으니 경찰 통해서 온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교회 모임 끝나고 다 좋은 자리에서 그분들은 또 무엇이고 그 사람이 훔친 거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비싼 것도 아니고 그거를 공짜로 먹고 싶어 하는 그분은 우리 매장에 와서 저는 그게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이제 밖에 내놓은 게 뜯어져 있어서 좀 의심이 가는 게 있었는데 이제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변명을 해요. 그냥 그날 기분 좋아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고 싶었다. 근데 주고 싶었으면 돈을 계산하고 주셔야지. 그게 더 그분들을 위해서 안 좋은 거예요. 음료수 하나씩 자기가 산 거냐, 아니면 술이 너무 취하셨냐 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이제 돈 때문에 벌벌 하세요. 돈을 내기 싫으니까 가져간 거야. 그래서 근데 돈을 이 사람들한테 쓰게 하면 기겁을 하는 거죠. 물건값만 바로 빨리 입금하고 끝내. 그랬어요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그랬어요. 물건값 얼마예요? 입금해 줄게요. 대부분 이래요. 근데 이거 무인점포 운영하신 분도 그런 분들의 말에 그렇게 말려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이래 했는데 내가 나중에 돈을 주려고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그냥 그럴듯하게 처음 해서 마음 약한 저도 맨 처음에는 들으면 어머 정말 그랬나 보다. 저분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근데 되돌아서 침착히 생각하면 다 그것도 의도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 해서 변명을 하는데 그분도 변명을 하죠. 그날 뭐 친구들이랑 분위기가 좋아서 하나씩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있고 말해서 듣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제가 어떻게 할지 한번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깜짝 놀래요. 무슨 합의금이냐고. 돈 안 내고 갖고 싶었는데 공짜로 갖고 싶었던 분이 지금 물건값에 또 알파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되게 그분들한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게 벌이라고 난 그분들한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경찰서 가든지 처벌을 받으시든지. 그러면 이제 일단 그분이 이제 말에 계속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끝내죠. 끝내고 남편하고도 얘기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서 이제 합의금 그 액수 제가 얼마나 많이 부르겠냐고 기껏해야 하고서 이제 그 합의금은 그래도 수정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또 많이 이런 걸 해봤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또 노하우가 있어서 선수를 치고 나와요. 대부분. 그냥 그러니까 다른 분은 이제 걸렸으면 그냥 이분이 해달라는 대로 하고 내가 진짜 이제 훔쳐온 거니까 작정하고 뭐 벌을 받든 뭐 반성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런 여러 경험상 이런 경험이 있던 분은 이제 내 돈을 안 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를 치고 제가 얼마 이거 드릴 테니까 이래 요걸로 끝내달라고 미리 그 액수를 그냥 본인이 정해서 이거보다 더 크게 부를지 모르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냥 이번 한 번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정한 금액을 그럼 이걸로 해서 끝내겠다. 하지만 다시 한 번만 이러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 매뉴얼을 더 추가해서 이게 처음이었냐 묻고 처음이었다고 대부분 그러겠죠. 근데 그 전에 CCTV 내가 다 뒤져봐서 한 건이라도 더 발견되면 지금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최근 거 다 뒤져서 그 건에 대해서는 더 크게 제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더 이제 솔직하지 않는 게 저는 이제 다 거짓말을 하니까요. 처음이다, 뭐 몰랐다, 이제 명백히 이제 절도를 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뭐 형사님들이 더 잘 알겠죠. 이렇게 고의 아니게 무인점프를 하다 보니까 형사님들의 마음도 알겠고 이 이게 범죄자라고까지 하기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튼 절도예요, 절도. 돈을 주고 사가라는 매장에 와서 돈을 결제 안 하고 간다는 거는 그게 이제 우리가 도의적으로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는 배려하지만 그 외에는 절도라는 거 유념해 주시고 그런 고의 아니게 이제 범죄자 유행까지도 이렇게 매뉴얼화되고 그런 사람의 특징도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아휴 그래요. 그래서 이 관리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무인점포 옆에 또 있고 어차피 그 훔쳐가는 성향의 사람은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환경이 만들어졌거나 호기심이거나 해도 이제 나타나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다시는 못하게 하는 게 우리 무인점포가 어울려 살 수 있고 수요자도 그래서 좋고 왜 유인으로 안 하냐 가끔 이제 그 무인 매장에 있을 때 말씀을 해주시는데 무인으로 하니까 이게 이 가격인 거예요. 아이스크림만 팔아서 유인으로 하기에는 그거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제가 이 아이스크림 매장 이게 딱 보자. 그때는 편의점 외에는 좀 힘들어가지고 뭔가 이런 유튜브든 뭐 책이든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은 일부러 내서 이걸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책을 읽고 그러지만 그때는 이제 무인 매장을 딱 봤을 때 이제 스타트구나 시작이구나 새로운 그 점포의 시작이라는 직감적으로 들었고 이게 그 소비자도 편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우리도 편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쭉 갈 거다. 단지 이제 중간에 어떻게 변형되고 하지만 이제 반무인의 형태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직접 하다 보니까 어떤 점포든 이제 매출이 좀 나오고 약간은 사람을 두고 근처든 뭐든 중간중간 사람을 두고 하는 반무인 형태가 가장 향후에도 그렇고 이제 매출 수익에도 그렇고 그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이스크림 점포는 이제 반무인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거와 접목된 이제 다른 점포를 추가로 하면 이제 반무인으로 우리도 편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제 업종이 샵인샵이든 업종 조인이나 이런 게 차츰 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냥 가벼운 주제로 그 전에는 이런 지금 또 이제 차질이 점포에서 이런 딱 보자마자 화가 나는 일이 생겨요. 그래도 그냥 이 책에 의하면 책에 의한 대로 저는 이제 저를 통제하거나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아서 그냥 책에 나온 대로 그냥 따라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딱 3분만 정말 화를 내자. 딱 5분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뭐 너무 하고 그 다음에는 내 에너지를 딴 데 쓰자 하려고 그냥 노력 중이에요.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그러면 바꿀 수 없는 나조차도 조금씩 안 좋은 점은 바꾸리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데 이제 에너지 낭비하는 거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에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목표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으시고 이대로 평생 좋다 그러면 이건 좋은 거고 나는 좀 이렇게 이왕 태어났는데 뭔가 이제 돈을 떠나서 뭔가 해보고 싶고 이러면 그런 걸 하나도 목표를 설정해 놓고 뭐 한 달 목표 그리고 그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목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주에 할 거는 뭐 보건적으로 갱신해야 돼서 그거 하고 뭐 다른 거 항상 써놔요. 몇 개 알아봐야 되는 거 이벤트 뭐 알아보는 게 있는데 그거 하고 이제 그것만 중점 좀 해놓고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이제 시간이 나면 하고 아예. 근데 예전에는 이제 부수적인 것만 하다가 중요한 거 나중에 보면 그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이제 생활의 질이 떨어지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찾아내야 되는데 시간 낭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뭘 하고 싶은가 그걸 한번 설정해 놓고 오늘 할 수 있는 일 오늘 급한 일. 그래서 주부 얘기잖아요. 이제 더 진행하면서 이제 주부 얘기를 더 많이 할 텐데 제가 주부 생활에 이제 주부들이 많이 하는 이제 할인 정보 할인하는 데 가서 시간 쓰고 인터넷 할인 쿠폰 받고 이런 거 이제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에너지 중에 1시간, 2시간을 쓰면 그 중에 10분, 20분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 좋아요. 지금 10,000원, 1,000원 쿠폰 받는 이게 제가 뭐 계속 그런 거 많이 했어요. 10년 동안. 아줌마들하고 이제 앉아서 수다 떠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수다 2-3시간 떨 거 딱 30분만 빼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내가 바라는 방향 알고 싶어 하는 거에 투자를 하면 제가 지금까지도 제일 아쉬운 게 주부 한 12년, 13년 동안에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 그 시간 살림하고 이런 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이런 걸 했으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랬으면 더 현명한 방법으로 더 빠른 방법으로 내 생활이 더 행복에 더 가거나 아니면 편해지는 방법에 더 빠르게 도달 가능성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부님들 한번 이제 수다도 필요하고 만나는 것도 다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그거 시간 관리를 조금 해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30분씩 떼서 하기 싫어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습관이 6개월만 지나면 저도 이제 실천을 해본 입장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많이 바뀌고 좀 본인한테도 진짜 좋은 그 경험이 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시가 됐으니 이제 슬슬 정리하고 이제 각 점포 정리하고 물건 오늘 이제 화요일 날은 물건을 많이 주문해요. 그래서 월 초에 화요일, 수요일 날 그동안 이제 빨린 물건 이렇게 월요일 날 많이 주문해서 주말하고 월요일 주문해서 오는 내일에 이제 웬만한 물건 주말까지 팔린 물건은 이제 잘 채우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